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카카오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035720입니다. 자, 카카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카카오가 지금 기업성에 따른 변화보다는 시장성에 의한 그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보니까 이전에 단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었을 이 현 부근에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서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이 현 부근에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지금 당시 16일 16일부터 그 코스피 지수는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6일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22평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불안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에 15일에 반등을 한 이후에 좀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지수 하락과 동시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주가 하락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지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적으로 코로나의 재확산과 2차 부양책에 따른 불확실성의 그런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한 2%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반등을 해서 1.8%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13%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저가 매수세,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반등에 좀 성공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그 반등의 상승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S&P 500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6%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 이 정도에서 마이너스 1.16% 정도면은 장 초반의 하락폭 낙폭을 좀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회복을 못한 채 소폭 조금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한 거죠. 낙폭을 좀 크게 보였던 그런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도 그렇고 독일도 마이너스 4.37% 정도 하락한 채로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 독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다른 유럽발과 미국발 그런 하락이 시장의 좀 불확실성으로 다가와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 그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다시 재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봉쇄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좀 불안감이 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수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도 은행주들이 동시에 급락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대선이 좀 남아있죠. 미중시 같은 경우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좀 불확실성을 좀 효도를 했다. 그리고 보통 평상적으로 명절, 대목이 있기 전에는 외국인의 그런 매도세가 좀 나오긴 합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11월 3일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미국 증시에서의 은행주의 급락,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뱅크와 증권, 미증시에서도 증권과 은행주들을 가리지 않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 그런 강한 모습을 카카오가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자, 지지 구간이 어디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 반등이 나와주지 않은 채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하락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지금 예상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추석 이후
추석 이후에 반등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주가가, 그 당시에 주가가 어디냐? 추석 이후에 명절이 끝난 명절 전일과 추석 이후의 거래일. 야, 그때 당시에 주가가 위치가 어디에 얼마에 위치해 돼 있느냐. 뭐 그게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기업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뭐 좀 약간 불안감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FOMC에서 연준이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에 대해서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신중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여기에 따른 FOMC FOMC의 2차 부양책이라 2차 추가적인 부양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부양책. 추가적인 부양책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부양책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FOMC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때 지난주죠. 지난주에 주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FOMC의 신중한 그런 태도,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유동성이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을 우선 FOMC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시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시장은 좀 해석하고 있는데 FOMC 입장에서는 부양책을 계속 좀 비둘기적인 시장의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부양을 시장 부양을 하기 위한 그런 태도를 기본적인 태도는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태도는 보였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부양책은 보여주지 않았다. 여기서의 신중함을 보였다라는 것이 조금 우려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양책은 그런 제스처는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강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실망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조금 대선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FOMC에서도 원래 FOMC가 대선 같은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정책을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와의 그런 마찰이 지금까지 FOMC가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FOMC가 원래 신경 쓰는 그런 집단은 아닌데 대통령이 바뀌는 11월 3일 전후로 아무래도 뭐 추석 이후, 명절 이후 한 차례 뭐 반등 시도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정확하게는 11월 3일 대선 이후 대선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이제는 뭐 긴호흡으로 좀 긴호흡을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호흡을 이제는 뭐 단기적인 그런 반등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으니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제 정말로 지금 무리한 비중 확대보다는 추후에 회복되는 거를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긴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려봐야 두 달 안에 뭐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무리한 비중 확대보다는 신중한 우리 시장의 동향과 이슈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배터리 데이가 24일에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체크를 하고 대응을 잡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종목 추천을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AP투자연구소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중앙에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리딩해드리는 내역들이 쭉 게시판들이 다 보입니다. 자, 오늘 게시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시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장전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7시 40분이죠.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향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9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자, 톱텍 현재가 24,000원 기준에 매수하라고 의견을 드렸고, 자, 1차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9,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1분에 아비코전자를 현재가 6,05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6,230원, 손절가를 5,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종목 추천 드리면서 2,770원 잡아드렸고 1차 목표가를 2,850원과 손절가를 2,6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게 말씀드리면서 화신 종목 추천드린 화신이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과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이런 수급도 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익률은 6.85%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수익이 자, 한 종목 수익, 자, 두 종목 보유 중이라고. 자, 보유 중인 종목은 톱텍과 아비크전자다.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달라는 말씀 자, 드리면서 리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시면은 또 여기서 화신, 추천드린 화신 종목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아비코전자도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도 자, 브리핑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천가 대비 3% 정도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내역도 보이시죠? 이제는 또 한 종목 정도 보유하고 있고 톱텍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종목들 리딩을 이렇게 드려서 수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종목들 추천 받으셔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알찬 정보들과 도움되는 내용들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이었습니다.